여러분, 건강보험료도 지금 폭탄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요, 건강보험료가 특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자영업자가 주로 많잖아요. 지역가입자는 9% 가까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9%. 보세요. 9%.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인상률 2017년에 5.4%, 2018년에 9.4%, 2019년에 7.6%, 2020년에도 9%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매출이 이만큼 오른 것 같아요? 안 올랐어요. 자영업자는 지금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줄폐업. 앞으로도 더 많이 줄폐업 할 거예요. 그런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만큼 오른다는 것,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 바로 공시지가 인상 때문이에요. 공시지가. 지역건강보험료는 기준점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매기는데 공시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말입니다. 은퇴한 사람들 아니면 자영업자들 2017년 말에는 17만 9천 원 정도 나왔다면요, 2017년 말 올해는요 23만 1천 원 정도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5만 4천 원, 연간으로는 62만 4천 원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해서 62만 원 벌라 그러면요, 요즘 같을 때는 쇠가 빠집니다. 쇠가 빠집니다.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이 오르고 금액으로 봐도 8,249억 원이 오르는 49원이 오르는 거, 8,245원. 8,245원이 오르네요. 8,545원. 여러분, 이게 문제는요, 이게 지역건강보험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긴다고 했잖아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오르는 게. 그러면 또 뭐가 오르느냐? 이게 또 올라요. 이게 전체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이거 또 같이 오릅니다. 참 환장할 노릇이지.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까지도 지금 다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직장가입자까지도. 여러분,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이만큼 오른 거는요,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르는데 9% 올라간 게, 지금 지역가입자도 그 직장가입자도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양상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공시지가가 앞으로 90%까지 계속,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건보료도 계속 올라간다. 그에 대한 부담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건보료는요, 이거 외에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옛날에는 안 됐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이나 이거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건보료 안 냈거든요. 요즘은 2천만 원 넘으면 다 내야 돼요. 건보료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건보료는 건보료대로 오르고, 건보료는 건보료대로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금융소득에도 부과하고, 임대소득에도 부과하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또 오르고, 건보료 인상률이 올라서 오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왜 이렇게? 문재인 케어 보장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보장률을 60% 이상으로 높인다고 하니까, 문재인 케어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돈이 천정부지로 들어가고, 돈이 천정부지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내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내가 내서 내가 가는 꼴이에요. 내가 내서 내가 가는 꼴. 여기다가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건강보험료를 재산에다가 매깁니다. 재산에다가. 전 세계도 어디에도 재산에다가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저는 건보료가 이게 작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금액이 뭐 연간으로 따져서 62만 원, 72만 원 된다고 하지만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62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직장에서 몇십 년 일하고 은퇴한 사람들 입장에서 62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했다 이 말을 하면 진짜 열심히 사신 분들이잖아요. 직장에서 은퇴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노후에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전 국민 중에 이 건보료가 올라간 곳, 감소한 곳, 변동이 없는 곳이 있지만 올라간 곳이 33.5%나 됩니다. 258만 가구예요. 258만 가구.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거죠. 최악. 최악.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요. 은퇴자까지도 앞으로 시련이 시작됐다. 시련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세금 받으려고 저는 별짓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기업 여기는요. 영원한 피해자가 아닐까. 제가 영원한 피해자라고 해서 그런가요? 영원한은 빼야 되겠는데 빼질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믿지만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